자, 두 번째 거는 어렵진 않지만 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조건방열. 말 그대로 조건이 필요한 확률인데 일단 여러분들 조건방열도 식을 기억은 해놔야 돼요. 이런 거는 기본식은 기억해야 돼. 기본식은. 조건방열 문제는 실제로 저 식을 안 쓰고도 풀어요. 안 쓰고도. 그런 친구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작년 문제들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대학 측에서는 대학식 풀이를 보면 조건방열이랑 막 식이 되게 많아요. 이거 할 때 저거 할 때 저거 할 때 한 ABC 3개 이상만 나오고 계속 저런 조건식을 써요. 막 써가지고 막 계산하고 이렇게 그런 거 나오는데 정작 푸는 학생들은 그렇게 안 푸는 거야. 그냥 표를 딱 그려가지고 표를 딱 그려서 상황별로 짜자자자 해가지고 확률과 곱하고 해가지고 답안지를 내는 거예요. 조건방열식은 1도 없어요. 그래도 맞아요. 알겠죠? 정확하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조건방열은 좀 약간 애매해요. 저 식을 쓰는 것이 행위가 애매할 때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뭘 구해야 되는 걸까? 하고 고민이 될 때 두루뭉술해져가지고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식을 써요. 근데 식을 쓸 때는 조건방열이다 보니까 문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뭐뭐뭐뭐 할 때 뭐뭐뭐뭐의 확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정 모르겠으면 이거 A 잡고 B를 잡아요. 물론 문제지에만 쓰면 안 돼요. 내 답안지에다가 나는 A라는 사건을 요거 내용을 블라블라블라 써요. 이거의 사건 이렇게 써요. B도 나와 있는 그대로 갖다 써요. 카피해가지고 써요. 사건 해놓고 그럼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나는 지금부터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이걸 구할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 하나도 못 풀었어. 해도 점수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조건방열이라는 거를 쓰려고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식도 내용적으로는 정확하게 구성을 했고요. 다만 뒤에 풀이를 못 풀었을 뿐이고요. 뭐 시간이 모자란지 몰라서 못 풀었는지 모르겠으나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적시를 한 거야. 이 친구는. 그럼 이렇게만 써도 못 푼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만 써도 아주 소량의 점수가 나옵니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하면 되는 거였는데 못했네. 이렇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2점 뭐 이런 식으로 줘요. 이거 백지 내면 안 돼. 이거 써야 돼. 그리고 잘 안 풀릴 때는 사실 이렇게 써놓으면 잘 풀려요. 어느 정도는. 목표가 딱 정해지잖아. 타겟이 정해지니까 오케이. 이걸 좀 구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단독 문제도 있고 만약에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이게 이거 문제야. 이럴 수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연달아 있는 문제들 잘 보면 앞에 1번에서 풀어놓은 어떤 결과물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여기 영향을 주는 경우. 예를 들면 이게 이미 앞에 1번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게 1번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걸 구할 수 있는 일부 조건이 여기 같이 포함이 돼 있었거나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식을 구성하는 법을 기억해놓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식도 많이 쓰죠.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 곱해버린 거죠. 자 이건데 근데 단순히 그냥 식을 다시 바꿔서 쓴 거예요. 근데 저 식보다는 또 이 식을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왔다 갔다를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정 모르겠으면 상황만 잘 알고 하시면 돼요. 자, 이 조건방열에서 쓰는 것 중에 이제 기술적으로 쓰는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표본 공간이란 표본의 공간이고, 공간이라는 건 집합을 생각하면 돼요. 표본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를테면 주사위가 하나 있을 때, 평범한 주사위가 하나 있을 때, 주사위의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인 거예요. 모든 경우에는, 모든 경우.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주사위가 하나 해봅시다.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져요. 던졌더니 그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6개 중에 2개가 있죠. 3하고 6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조건물 깝시다. 던졌는데 짝수가 나와.
자, 이건 얼마일까요? 내가 만약에 저것처럼 식을 썼다면 짝수가 나왔을 때를 A로 놓고 이걸 B로 놨다면,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식이 여기다만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A가 확률이 얼마예요? 짝수가 나오니까 2분의 1인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 위에 게 있죠? 교집합이에요. 근데 이 교집합 개념 좀 잘 못 잡는 친구들 많던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이고요. 2분의 1이고 2분의 1 상황이에요. 이건 자동이야. 이거 항상 똑같아요. 여기는. 즉 짝수가 나왔을 때 또 들어오고 짝수 나왔을 때 이렇게 된 거죠. 3의 배수일 확률. 지금 짝수 2, 4, 6이니까 2, 4, 6 3개 중에 뭐야? 3의 수 6밖에 없죠. 즉 3분의 1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결과물은 뭐 우연히 똑같은 거지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 방률의 특징은 여기가 똑같다는 거야. 즉 이게 실제로는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되는 개념이에요. 축소. 집합이 축소가 되는 거야. 원래 얘는 구할 때는 전체 1, 2, 3, 4, 5, 6에서 구한 거야. 근데 얘는 범위가 줄었지. 이 범위로 줄은 거예요. A 집합, B 집합이 있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A가 나왔을 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B가 나왔을 때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공간이 줄어들어. 원래 공간이 이거 다인데 전체 이만큼 다였는데 이게 하나 없어지고 요거만 남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짝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할 때는 밑에 깔면 같이 깔아. 같이 쓰면 돼. 그 상황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들어간대요.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쓸모가 있을 거가 있습니다. 쓸모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조건 방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조건 방률 중에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승자 결정 문제가 있습니다. 승자 결정 문제는 뭐냐면 A하고 B가 두 사람이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하다가 뭐 누구누가 어떻게 점수를 받고 누구누가 어떻게 점수를 받고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질문 중에 제일 심플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A가 이길 확률은 승자가 발생했을 때 A가 이길 확률은 이런 거야. 질문은 심플하지만 그 과정은 심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승자가 결정됐을 때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 방률 맞는데 이 식을 따라가지 않고 보통은 그런 문제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A가 이길 확률과 B가 이길 확률 중에서 A가 이길 확률 이렇게 잡는 거죠. 저 식을 따라가지 않고 저 식을 따라가는 게 훨씬 빨라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다 저걸 풀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특징이 있죠. 어차피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 따로 구하면 돼. 그럼 이미 위에는 뭐 물어보는 대로 아무거나 하나 올리면 되거든요. 이걸 올려주든 이걸 올려주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런 발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이거는 범용적으로 쓰는 건데 어떤 특정 확률 A를 구하는데 A를 구하는 방법, A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A하고 B가 벌어졌다고 하면 B라는 사건이 A가 벌어지고 B도 벌어지는 걸 더한 거, 교집합과 B는 안 벌어졌는데도 A가 벌어지는 걸 더해주는 상황의 합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마지막에 쓴 거 있잖아요. 쏠쏠하게 많이 써요. 이를테면 이거야. 문제가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번호가 연속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좀 풀기가 좀 애매한데 근데 앞에 문제가 있거든요. 잘 봐. 이 A 교집합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얘는 이걸로 풀릴 수도 있어요. 이걸로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번에 이걸 구해놓은 거야. 그럼 끝나는 거죠. 계산이 되는 거야. 1번 이거였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이거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둘 중에 하나 처리가 되면 하나만 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세트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기억해 놓으면 직접 구할 수 있으면 직접 구하시면 되는데
잘 안 되거나 복잡해 보이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카드야. 알겠죠? 꽤나 쓰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건 뭐 당연한 건데 6번. 알겠죠? 어찌됐든 뭐 분모든 분자든 뭐든 간에 자꾸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확률을 다이렉트로 구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때 한 번쯤은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아, 이거 혹시 6번으로 풀면 더 쉬울까? 하는 이 생각. 잘 풀리면 상관이 없고 그대로 보이면 상관없는데 잘 안 될 때, 아, 이거 좀 복잡한데? 이럴 때 오히려 6번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한 번 해주는 게 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때 더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출제 의도가 실제로 6번을 풀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만들어 놨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냥 우적우적 그냥 다이렉트로 막 풀고 있다? 풀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힘들거나 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학생 자신이 질릴 수 있어요. 와, 이걸 어떻게 구하지? 직접 구하라고? 이거 어떻게 구할까? 굉장히 험난한 코스가 예상될 수 있잖아요. 그거 풀기 싫을 수 있어요. 6번. 알겠죠? 잘 기억했다가. 뭐 6번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걸 생각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다. 됐나요? 자, 이제 그 다음 큰 덩어리 하나 남았어요. 이항정입니다. 이항정. 자, 이항정리는 전개식이에요. 전개식. 전개식인데 이게 쓸모가 참 많단 말이죠.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통칭할 이항정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NCK, 얘를 이제 이항계수라고 하죠. 이 식 자체도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뭐 전기식 쓰라고 하면 당연히 하실 거 아니에요. NC0, A0 제곱 B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쓸 거 아니니까. 이걸 줄줄이 쓰는 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걸 그냥 이렇게 쓰긴 그러니까 시그마로 합쳐놓은 거죠. 뭐. 알겠죠? 자, 이걸 기본 포맷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써먹어야 될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AB가 1일 때 1이면 여기가 얼마죠? 2의 n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좌우를 바꿔 써볼게요.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인데 NCK인데 1의 K제곱, 1의 N-K제곱인데 1은 안 쓰죠. 보통 1이니까. 그러니까 좌우를 바꾸면 2의 n제곱이 된 거예요. 맞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도 기본 아이템으로 기억을 따로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것도 생각보다 종종 나옵니다.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나오는데 주의점을 하나 봅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NCK-1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1이 생략된 겁니다. 자, 여기 K가 뭐부터 출발하면 될까요? 뭘로 주면 될까요? 0이요? 얘처럼? 이게 기본이니까 0? 0 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돼. 얼마 줘야 돼? 1 줘야지. 1 줘야 0 될 거 아니야. 맞아? 여기 얼마 줘? 위에 N? N 주면 안 되지. N-1값 밖에 안 왔잖아. N 플러스 1까지 줘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자, 이 기준이 뭐냐면 이 컨비네이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오는 K 자리가 뭐부터? 0부터 잠 나왔어?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나와야 돼. N까지. 즉 NC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0부터 N까지가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0부터 N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0이려면 1이어야 되고 이게 N이려면 N 플러스여야 돼. 자,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2의 몇 제곱일까요? 이거 2의 몇 제곱이에요? N제곱. 자,
또 잘 나오는 게 이런 거. 아이고, 이거 볼까요? 이거요. K가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거 2의 몇 제곱? N-1제곱. 자, 지금 살짝 헷갈리는 사람 있을 거야. 이제, 이거 쓰는 법은 알겠는데, 요거 좀 헷갈리는 사람 있을 거야. 단순해. 이거 봐봐. 이거, 이 N제곱이 어디서 온 거야? 요 N제곱. 여기서 온 거잖아, 여기서. 전개식 N승에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여기에 이게 오려면 요걸 따라와야지, 요걸 따라. 요걸 따라와야지, 요걸 따라. 알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게 항상 문제 풀다가 0부터 n까지를 딱 정해놓고 딱 요 놈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문제를 정리하고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은 시작은 이걸로 했는데 그 문제 따라서 뭐 정리를 막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0을 쓸 수 없죠. 1을 쓰는 거야. 1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0부터 n까지 써야지 이 n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기를 0부터 얘까지 꽉 다 채우면 되는 거야. 물론 최종 결과물이나 어떤 중간 결과물 중에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이럴 수는 있겠지. 당연히 이런 일은 벌일 수 있겠지.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것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쓰기엔 너무 아깝지. 여기 0만 주면 2n제곱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 하면 돼? 2n제곱에서 0일 때를 빼면 되잖아. nc 0이면 1이니까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냐 안 맞냐? 이런 일들도 다반사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잘못 알고 있는 애 많으니까 잘못 한다기보다 배운 적이 없거나 그런 친구도 있는 거죠. 무조건 0에서 n까지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요 형태를 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자, 그 다음. 자, 이항계수 성질 중에서 뭐 많이 있지만 하나 정도만. 홀수 번째 합이랑 짝수 번째 합은 항상 같습니다. 홀수 번째 이항계수 항들의 합이랑 짝수 번째 같다고. 가끔씩 이거를 잘못 알고 있거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항의 개수가 짝수개면 반반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홀수개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C0, 3C1, 3C2, 3C3. 자, 이거 4개짜리. 4개짜리에서 짝수만 보면은 이게 1이고요. 이게 3이네요. 더하면 4죠? 여기 3이고 1이니까 더하면 4. 맞네요. 그죠? 자, 그러면 홀수계를 볼까요? 짝수가 좀 더 많으니까 짝수 먼저 볼까요? 이렇게. 이거는 1이고요. 이거는 6이고요. 이거는 1이고. 합한 8이네. 이거는 4. 이거는 4, 8.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의 개수와 상관이 없어요.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를 따로 보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의 n제곱으로 끝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모든 항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홀수 번째 항이나 짝수 번째 항이 같으니까 각각 2의 n-1제곱인 거죠. 맞아요?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맞냐? 됐죠? 자, 이제 문제용으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지금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잘 나와요. 옛날에 나왔다가 요즘 또 다시 등장한 건데 한 2년, 3년 됐어요. 원래대로면 이제 죽어갈 때가 됐어요. 안 내기 시작할 때가 됐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는데 특히 작년에는 그 연대 2번 작년 연세대학교 2번 문제가 요걸 이용하는 게 나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풀지 못했어요.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거? 짝수 번째 애들만 더해주세요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만약 AB가 1이었다면 우리는 건드릴 게 없어요. 방금 썼잖아요? 그죠? 하지만 AB가 존재하거나 숫자로 있거나 숫자가 1이 아닌 거나 뭐 이런 것들 알겠죠? 자, 이런 건데
이게 문제에 나왔단 말이야. 짝수가. 이거 근데 사실은 그 확률책이나 가벼운 책들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실제 숫자로 해서. 물론 계산 좀 편하게 하려고 뭐 보통 이 정도 많이 나와요. 10C 0, 뭐 10C 2 이렇게 많이 나와요. 10C 4, 10C 6, 뭐 10C 8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실제 숫자도 많이 주는데 옆에 살짝 붙여가지고 이게 연대에서는 어떻게 났냐면 근데 애들이 이걸 왜 못 풀었을까 싶은 건데 좀 그게 있었죠. 마치 그냥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떤 확률 문제인 것처럼 페이크를 좀 쳐놓은 거예요. 살짝 가림막을 가려는 거예요. 요거 살짝 빼면 요건데 근데 그렇게 오해할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이거였던 걸로 기억나고 있거든요. 동전이 5개였던 것 같은데 동전 5개가 있고 앞면 뒷면 이렇게 있는데요. 뭐 동전을 몇 번 n번 던졌는데 뭐였더라? 뒷면이 뭐 홀수개인가? 뭐 아마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동전 하나가 이게 근데 이 웃긴 게 동전을 5개를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사실 하나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원래 여기는 5개를 깔아놨지만 실제로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동전의 뒷면이 나오려면 뒤집기 몇 번 해야 돼? 한 번 또는 3번 또는 5번이죠. 즉 홀수번. n번 던졌을 때 홀수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차용하면 NC1, NC3, NC5 이렇게 가는 문제야. 이게. 그걸 눈치를 채면 저식을 만들 수 있어. 아 이거 구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한꺼풀을 못 벗겨가지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다 못 풀었어요. 작년에 내가 시험장 보낸 친구들이 반은 풀고 반은 못 풀었어. 못 푼 애들 반은 나중에 와가지고 지들도 이제 알았어. 시험장 나오면서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야 그럼 너 이번 풀었냐? 어떻게 푸는 거야? 뭐가 이러니까 야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랬더니 아 그러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해가 될 정도로 별거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생각이 죽어도 안 났던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건데 이걸 풀려면 이게 필요해요. 이걸 홀수번째를 주든 짝수번째를 주든 간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시작해야 될 일은 전체를 다 쓰는 겁니다. 전체를 다. 알겠죠? 즉 이거 풀면 여기 A니까 식을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쓰면 돼요. 뭐 전략을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쓸게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내가 남기고 싶은 건 짝수항이잖아. 이 짝수항. 즉 홀수항을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하나를 주면 돼요. 누구나 A를 줘도 되고 B를 줘도 되는데 오케이? 통상 뭐 n 처리가 돼 있을 때 숫자가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A에다 주는 게 편해요. 자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A를 줘요. 이렇게 이 전개식을 새로 씁니다. 그럼 여기다 넣으면 돼. 자, NC0에 마이너스 A0 BN제곱 NC1에 마이너스 A의 원제곱에 BN 마이너스 제곱 그 다음에 NC2에 마이너스 A의 제곱에 B의 N 마이너스 2제곱 같은 케이스인데요. 이걸 다시 한번 쓰면 이거 짝수차니까 그냥 A0죠. 짝수제곱이니까 즉 NC0에 A0 BN0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홀수차니까 마이너스 A잖아요.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여기 살아남겠죠. 그리고 식은 똑같아져. A는 놔두고 B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는 제곱됐으니까 음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NC2에다가 그냥 또 원자대로 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가 만약에 1차 또는 3차 그럼 또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요 식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식하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더해주면 되잖아요. 더해주면 홀수차가 없어지고 짝수차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원래 요 식을 1번이라고 놓고 이걸 2번이라 놓는다면 우리가 구할 요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1번과 2번을 더하면 되는데 더하면 항이 2개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2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맞냐? 즉 이 상태에서 보자면 이거예요.
만약 문제에서 A하고 B가 어떤 숫자로 나와 있으면 여기가 좀 계산이 또 뚝뚝뚝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단지 이거면 돼요. 단지 이거면. 그리고 단지 이거만으로도 푸는 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중에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B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안 되는 거냐? 왜 안 돼요? 되죠. 자, A 마이너스 B를 합니다. 자, 이게 내가 A에다 준 거랑 B에다 준 거 차이가 뭐냐면 얘는 n값이 확정되지 않고서는 어느 자리가 음수가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어진 n이 짝수였으면 여기는 도로 양수가 되고 여기가 음수가 됐겠죠? 그럼 여기랑 똑같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n이 주어진 게 홀수였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생겨요. 즉 내가 구해야 될 놈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주식을 빼야 돼요. 더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A에다 마이너스 먼저 치고 있는 이유는 통상 우리가 쓸 때 보면 여기는 n 처리를 하고 있지만 앞쪽에는 여기에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숫자를 실제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줘도 부호를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다 쓰면 바로 처리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다 무조건 A에다 먼저 앞쪽에다 먼저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문제를 만났는데 n이 정해져 있어. 뭐 10번 던졌어, 100번 던졌어,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면 나는 이 부호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상관없죠. 여기다 주든 여기다 주든 상관이 없죠, 그때는. 내 맘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연립을 해서 더하는 걸 하든지 빼는 걸 하든지 한번 하고 나누기를 하는 건데 부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n값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정보가 없는 문제 같은 경우는 확정을 예쁘게 짓고 싶으면 A 쪽에다가 주면은 깔끔하게 한 번에 잘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 요게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되게 막 러프해 보이지만 이 방법으로 푸는 거야 이걸로. 뭐 여기서 해봐야 문제에 따라 조금 더 예쁘게 식 좀 고쳐 쓰고 하는 정도지 내용은 딱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올해도 혹시 또 어느 학교에서 낼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거.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푸는 내용이고 방법이야 이게 방법. 알겠지? 됐나?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개 남았어요. 남은 2개는 짧은 거야, 짧은 거. 힘들지? 듣고 있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저거만 따지면 여기 나올 내용은 아니에요. 저거만 따지면 왜? 저건 사실 통계를 가야 이쪽에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수학 문제라는 게 딱딱딱딱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쪽 계열의 문제를 풀다 보면 즉 통계가 아닌 단원인데도 불구하고 저 용어가 나오고 그리고 버무려져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확률 질량 함수는 일단은 이 이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통계까지 좀 섞어서 말할게요.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거는 변수 관련돼서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이산 변수랑 연속 변수예요. 그렇죠? 이산 변수랑 연속 변수. 근데 너희들은 아마 그냥 이런 단어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산 변수 이런 거 못 들어봤을 거고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어떻게 돼? 여기다 확률을 쓰는 거죠.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왜? 특정하게 확률 쪽에서만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산과 연속은 대척이 되는 단어입니다. 연속은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점이 연속을 했다는 거고 이거는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산 흩어져 있다는 거, 흩어져 있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상관관계 이런 거. 점이 흩어져 있는 상관관계. 그렇죠? 그런 것, 그것들이 다 점이거든요. 점에 관련된 게 이산인데
실제로는 이제 통계 쪽으로 가면 더 중요해요. 저 확률 질량 함수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단어를 보고 이산적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이산적이야 라는 말이 통계에서는 뭘로 전이가 되냐면 이항분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걸로. 문장을 보면 문제 내는 거 보면 앞에 뭐 연속 확률 뭐 이렇게 안 써 있어요. 확률 질량 함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이산 확률 변수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이 문제는 마지막에 질문에 필요하다면 써라 이러면서 표준정비 분포의 범위를 막 써줘요. 그럼 분명히 이거 Z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Z로 바꾸려면 N에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건지 아니면 바이노미얼부터 출발해서 와야 되는 건지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걸 구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앞에서 써 있는데 그게 적어요. 그걸 보고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거기까지는 안 가죠. 이 항목까지는 안 가는 거고.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산, 이 질량이라는 단어를 못 하는 거죠. 이산 확률 변수가 x가 갖는 값들 중에 하나를 xi라고 하는데 그게 나타날 확률을 pi라고 쓴단 말이야. 이거는 어디서 주로 나타나냐면 여기서는 안 나오죠. 나중에 나올 건데 확률 분포표를 아실 거예요. 확률 분포표라는 게 이걸 다 표현한 건데 x가 어떻게 생겼니? 1이니? 뭐 2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놓고 마지막에 합계가 얼마야? 1이라고 주장해. 왜 1이야? 항상 확률이니까요. 그 확률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걸 다 식으로 쓰고 싶은 거야. 확률이야. x가 어떤 xi인 확률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이러면 확률 질량함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걸 표로 나타내면 여기서 똑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x1이고 x2고 뭐 이렇게 막 썼다 치면 여기 얘가 나올 확률이 p1, 얘가 나올 p2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 확률이 합이니까 1이다 이거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확률 질량 함수인 건데 사실상 질량이라는 단어를 빼면 그냥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함수.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중요한 게 나오니까. 자, 이거만 이 단원에서만 쓰는 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확률 변수 x가 x라고 쓰면 이렇게 함수를 준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2분의 1의 x제곱, 뭐 2분의 1의 2-x 이런 식을 주잖아요. 이 식을 주면 저게 바로 우리가 저 위에서 얘기하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한 3년쯤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통계 파트를 다루고 확률을 많이 해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질문 중에 확률 질량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문제 풀어봐 라고 주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분명히 교육과정상에 있지만 이걸 실제로 이용해서 막 거창하게 푸는 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띄엄띄엄 이제 나온 게 있어요. 물론 어렵진 않아요. 다만 얘가 뭔지 확률 질량 함수?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식 자체야. 이거 함수야 함수.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함수요. 알겠죠? 그렇게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시면 되는 건데 자, 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저 모양이 되게 뭐가 있어요? 아까 이항 정리할 때 나왔던 그 포맷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저게. 저기다가 시그마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나게 되는 건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쉬운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주는 거죠. 저게 얼마니? 라고 주는 거죠. 저게 얼마니?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건 요거죠. 요거 얼마야? 요거 얼마? 이거는 2의 제곱. 왜 2의 제곱인데? 자, 다시 물어봐. 왜 2의 제곱이지?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생략을 해놨지. 그리고 원래 이건 뭘 정비한 게 그러니까 1 더하기 1의 제곱을 정비한 거였네 라는 거잖아. 그래서 2의 제곱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쓰면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옆에 1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즉 2분의 3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만나게 되는 애들이 딱 이런 애들이에요. 이 형태. 꼭 하나씩 안 보여요. 물론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 풀다가 식을 정리해보니 정리해서 시킨 대로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럼 결과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이제 숫자가 이거 2니까 하나씩 계산해 볼 수 있겠지. 좀 크면 쉽지 않겠지? 그지? 한 50 주면 안 되겠지? 그렇게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요렇게 시작을 해서 문제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건데 요 와중에 뭐가 있냐면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제를 내는 유형들은 딱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이 요거 하나 당연하잖아. 그치? 당연한데 하나가 뭐냐면 또 이거야. 저 아이들을 다 더하면 얼마야? 1이야인데 이걸 쓰는 거야. 이걸 너무 당연한데 근데 웃긴 건 쓸 조건이 저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문제 내는 사람도 이 조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로 문제 풀어라고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생각 못하면 못 푸는 거야. 아예 조건이 하나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문제를 막 복잡한 것처럼 막 식을 써놔요. 근데 문제를 푸는 학생 입장에서는 와 이거 뭐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당최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가. 그때 쓸 카드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더하면 1이야 하고 등식을 너희들이 쓸 수 있어 그 문제에서. 그러면 풀리기 시작해. 왜? 등식이 생겼으니까. 그 등식이 없는 문제 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식을 잔뜩 주고 그 가운데 껴있는 무슨 x를 구하라 뭐 p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식만 주고 등식이 등 아니기 때문에 등호가 필요하면 좋은데 못 주겠죠. 근데 그 식 잘 보면 이게 질량함수기 때문에 다 합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1 써놓고 하면 이제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딱 그거 하나 풀어요. 알겠죠? 그거 하면서 엮어서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같이 한 세트로. 그래서 저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마지막 제시문은 제시문으로 주는 거 반 안 주는 거 반이야. 그러니까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해. 근데 웃긴 건 줘도 눈치 못 챈 놈은 눈치 못 채. 뭐 당연하지 뭐 이런 거. 저게 되게 중요한 조건에 의식을 못 하고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당장 그 문제 필요한 딱 저놈인데 아이템이.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걸로 풀어. 야 이걸로 풀면 돼.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는 애들 있어. 이걸로 풀면 되는데 이걸로 어떻게 풀어요? 계속 이러고 있어. 몰라서. 알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파스칼 삼각형 정의예요. 외워야 돼요. 이건 외워야 돼요. 당연히 저 n-1이라고 써있는 자리가 n-1은 없어요. 뭐 다른 거 n+1 나오기도 하고 딴 거 나오기도 R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파스칼 삼각형이 제목이 점이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이 중에서 이렇게 합친 건데 요 자리가 n-1번째 줄이야. 즉 n-1번째 줄이야. 그럼 여기 n번째 줄이거든요. 둘을 합쳐서 이게 된 건데 그럼 여기가 r번째 자리면 여기가 r- 전 단계니까 r-1번째 줄이고요. 요 줄은 같은 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를 풀다가 잊어먹었다, 까먹었다 싶으면 저 숫자 이거 쓰세요. 써서 보시면 돼요. 딱 이렇게 딱 써서 이렇게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까먹었어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저 파스칼 삼각형 정의도 제시문을 주는 게 반반이에요. 주고 하라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좋죠. 뭐 땡큐죠. 뭐 헷갈릴 것도 없고 까먹을 것도 없잖아요. 딱 보고 쓰면 되니까. 근데 안 주는 것도 반이야. 그러니까 안 줬을 때 내면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꺼내가지고 써야 되니까. 알겠냐?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 파스칼 삼각형의 정의가 정식 용어고요. 보통 이제 파스칼 정리라고 많이 줄여서 말을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한테 기억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일 겁니다.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파스칼 정리라는 건 따로 아예 다른 게 있지 이건 아니거든요. 알겠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담이에요. 됐어요? 질문.